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2년 만에 길거리 커피 트럭 몰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누군가는 와, 대기업 인사팀장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휴, 나중에 내 모습 아니야? 하고 씁쓸한 예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나이 먹으면 퇴직해서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실제로는 준비해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성공보다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하면 무조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편안해지고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상황에 부닥치곤 하죠. 자, 그러면 왜 대기업 인사팀장처럼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퇴직 후 2년 만에 길거리에서 커피 트럭을 몰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커피 트럭이 나빠서 혹은 낮은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갔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연금, 퇴직금 혹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남들은 짐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부양이나 주택 대출, 또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정작 퇴직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 어떤 마음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다른 사례를 함께 알아보며 은퇴 준비와 그 이후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1. 대기업 인사팀장의 사례. 직장 경력 25년 이상 대기업 근무, 임원 직전 인사팀장까지 승진. 퇴직 계기 회사 구조 조정과 정년 압박이 동시에 오며 조기 퇴직 합의. 퇴직 직후 상황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후 수당 등을 믿고 12년 정도 쉬어가자는 생각을 함. 결과 가파른 생활비 지출, 자녀 학비,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소진. 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 정도면 꽤 모아뒀겠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정작 본인은 돈이 술술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한번 끊기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생겨도 메꿀 구석이 없거든요. 저축한 돈이야 분명 있지만 그건 쉽게 깰 수도 없고 깬다 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출에 금방 바닥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엔 취업 재도전을 해봤지만 내가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쌓은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신감이 점점 꺾였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들은 고연령,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조직 문화, 적응력을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재취업이 안 되니 소위 카페 창업 같은 프랜차이즈 쪽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 길거리 커피 트럭을 시작했어요. 트럭만 마련하면 큰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면 하루하루 번 만큼 내 입에 풀칠이야 하겠지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현장에 나와 버는 돈이 은퇴 이후를 무작정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낀답니다. 하루 매출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벌고 있다는 실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생활 리듬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준비가 부족했네라고 탓하기보단 지금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근무라고 해도 은퇴 이후가 마냥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2. 50대 소방관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업종의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꽤 든든한 연금을 기대하고 있었대요. 평생을 국민 안전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시기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자녀들 결혼 문제나 예기치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간병 문제 등등이 겹치니까 연금도 적자는 아니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은 불안감이 밀려온 거예요. 결국 이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소방 관련 파트에 재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나이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차선책으로 어떤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방관 출신이 택배를 배달한다고?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긴 해도 내가 컨디션만 받쳐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체력은 조금 힘들어도 일하면서 얻는 활력도 있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소방관으로서 겪었던 긴장감보다는 덜하지만 매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만큼 연금이 안 나온다거나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보다 일찍 은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나중에가 아닌 지금부터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3. 학원 원장의 사례.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까지 학원 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평생 교육업계에 몸담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학원을 직접 운영했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어요.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학원으로 학생이 점점 안 오게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적자가 누적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학원을 아예 정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있는 돈으로는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결국 아들이 권유한 도시락 가게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오프라인 학원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커뮤니티나 SNS 홍보를 하고 조리도 가능하면 손수해가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한동안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대요. 그래도 배달 주문을 늘리고 지역 봉사나 소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겁니다. 이 학원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한 업종에서만 성공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반드시 순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배가 기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퇴직 혹은 사업 정리 시점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은퇴 후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이라도 퇴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낯선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 조직, 급여, 체계 등 대부분이 확실한 틀 안에서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혼자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이 재정계획, 퇴직금, 연금, 저축, 보험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로 은퇴 후 내 손에 들어올 월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자격증 기술 습득. 생각보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조금씩 배워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 유지. 막상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도 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일찍부터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나는 여전히 성장 중.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려면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흔히들 퇴직, 사회적 역할 끝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거나 혹은 소소하게나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등 오히려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거든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되었어도
하루하루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은퇴 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퇴직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높았던 지위도, 오랫동안 다져온 전문성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경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 커피 트럭, 택배 업무, 도시락 가게처럼 기존 경력과 전혀 달라 보이는 길도 막상 시작해보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달 은퇴 후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작게라도 부업이나 취미를 겸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결국 은퇴라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무대가 열리는 시점으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소방관이었어도, 학원 원장이었어도 새로운 무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미루면 자칫 길거리 커피 트럭조차도 선택지가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라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커피 트럭을 몰며 웃음을 되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은퇴 후의 생활에서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